안녕하십니까, 신쌤입니다. 32회 요양보사 시험대비 D형 기출문제 1교시 4부 시작하겠습니다. 28번 대상자의 집에서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급여를 제공할 때 부득이한 사유를 기록하는 서식지는 1번 업무일지, 2번 상태기록지, 3번 사고보고서, 4번 인수인계서, 5번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정답은요 5번입니다.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일지는요 대상자의 상태 변화, 제공된 서비스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는 거죠. 상태 기록지는요 배설, 목욕, 식사 섭취, 체위 변경, 수분 섭취 등의 상태 및 제공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사고 보고서는요 사고 내용, 경과,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수인계서는요 요양보호사가 퇴직이나 휴직 등으로 인해서 업무를 그만둘 때 직원 간의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겁니다. 인수인계서에는요 수급자명, 급여 제공 내용,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9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2번 피부의 색깔이 파랗게 변한다. 3번 소변 배출량이 점차 증가한다. 4번 기도 내 분비물로 기침 횟수가 증가한다. 5번 팔다리로 시작해서 손발이 점차 싸늘해진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피부의 색깔이 파랗게 변한다입니다. 잠자는 시간이 줄어드나요? 늘어나죠. 소변 배출량은 어떨까요? 점차 증가할까요? 줄어들겠죠. 4번 기도 내 분비물로 기침 횟수가 증가하나요? 기침 횟수가 감소합니다. 5번 팔다리로 시작해서 손발이 점차 싸늘해진다. 손발부터 시작해서 팔다리로 점차 싸늘해집니다. 30번 인지 능력 저하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번 대화 주제를 자주 바꾼다. 2번 새로운 물건을 활용해서 대화를 시도한다. 3번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4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대화를 바꾼다. 5번 대상자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의미를 파악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대화의 주제를 자주 바꾸면 안 되겠죠. 새로운 물건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물건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대화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반복해서 질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상자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좋지 않아요. 31번 시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가급적 빨리 옮긴다. 2번 나이가 많은 대상자부터 처치한다. 3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4번 대상자를 발견한 순서대로 처치한다. 5번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은 즉시 버린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입니다. 1번 볼게요. 대상자를 가급적 빨리 옮기는 거 좋지 않아요. 나이가 많은 순이 아니고요. 대상자를 발견한 순서도 아닙니다. 5번 볼게요.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을 병원에 갈 때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32번 호흡이 없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 볼게요. 1번 의식회복, 2번 통증 감소, 3번 합병증 예방, 4번 폐산소 공급, 5번 심장과 뇌로 혈액 공급. 정답은요 5번입니다. 심장과 뇌로 혈액 공급.
33번 머릿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부 속에 굴을 뚫러 피부병을 유발한다. 2번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 3번 빗과 브러쉬는 흐르는 물에 씻어서 사용한다. 4번 모자, 수건 등을 함께 사용해도 된다. 5번 친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린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친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해서 말리는 거예요. 1번부터 볼게요. 피부 속에 굴을 뚫러서 피부병을 유발하는 건요. 옴에 대해서 설명한 거잖아요. 2번 볼게요.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아요? 옮깁니다. 빗과 브러쉬는 흐르는 물에 씻어서 사용하지 않아요. 모자, 수건 등을 함께 사용하나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34번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제된 곡물을 섭취한다. 2번 훈연식품을 섭취한다. 3번 동물성 식품을 섭취한다. 4번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생수를 마신다. 5번 입맛을 돋구는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생수를 마신다. 정제된 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제되지 않는 곡물을 섭취하셔야 되겠습니다. 통곡식, 생과일, 생채소. 훈연식품 섭취하면 좋지 않죠? 동물성 식품이 아니라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게 좋겠죠. 입맛을 돋구는 자극적인 음식 좋지 않습니다. 35번 다음 설명에서 시설생활 노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옳은 것은 보기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서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체 근육 재활이라든가 밀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4번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요 1번입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신체적인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배 중에 넘어져서 다리를 다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대상자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나간 적이 있어요. 이것은 신체적인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에 위배되는 겁니다.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는요. 노인이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에 건강 상태와 치료,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정보,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상자는요. 외부에서 시설 방문을 왔다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진 찍고 방에 불쑥불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르신한테 매우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또 이 대상자는요. 와상 상태로 거동이 매우 불편해요. 이 대상자의 유일한 낙은 딸과 얘기를 나누는 건데 방에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방문할 때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생활과 비밀 보장의 권리를 침해받은 겁니다.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는요. 안전하고 깨끗한 가정과 같은 환경이 있어야 돼요. 소방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줘야 되고요. 비상연락 장치도 있어야 돼요. 생활실이나 화장실, 욕실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어르신은요. 시설에서 침대를 쓰고 싶은데 시설에서는 허리가 안 좋다면서 그냥 매트리스만 깔고 자래요. 이것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겁니다.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는요. 노인과 보호자의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불만, 불평을 요구했다고 해서 대상자에게 부당한 처우, 불이익을 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상자는요, 병원 진료가 있는 경우에는요, 꼭 식사 시간이 지나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서는 식은 밥, 식은 반찬을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따뜻한 밥을 먹고 싶은데, 이것은요,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에 위배되는 겁니다. 36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매번 새로운 정보를 인식시킨다. 2번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한다. 3번 대상자를 일관성 없이 대한다. 4번 사람, 시간, 장소를 자주 바꾼다. 5번 모든 물품을 색상으로 구분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매번 새로운 정보를 인식시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대상자를요 일관성 없이 대하시면 되겠습니까? 일관성 있게 대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람, 시간, 장소를 자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주 인식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물품을 색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표를 붙여 놓으셔야 되겠죠. 37번 처음으로 시설에 입소한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예요. 1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2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3번 대상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대화를 시도한다. 4번 여기 이쪽 등으로 정확히 방법을 제시한다. 5번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신체 접촉을 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입니다.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요양보호사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입니다. 3번 대상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시각장애잖아요. 어떻게 대화해야 되나요? 정면에서 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요. 여기 이쪽 저쪽 등으로 지시되면서 사용하지 않아요. 5번은 왜 틀렸을까요?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신체 접촉을 하면 놀라시잖아요. 말을 먼저 걸고 신체 접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알아듣기는 해도 말로 표현이 어려운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에요. 1번 음악을 틀어 편안하게 해준다. 2번 귀에 대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3번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한다. 4번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5번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한다입니다.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음악을 틀어서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귀에 대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요.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키는 건요. 진압력 장애가 있을 때예요. 문제가 뭐예요? 알아듣기는 해도 말로 표현이 어려우니까 무슨 장애일 것 같아요? 언어장애잖아요. 5번은요.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몸짓이나 얼굴 표정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 것은요. 노인성 난청과 이해력, 판단력 장애입니다. 그림판, 문자판은요. 언어장애 있을 때도 활용하지만 이해력, 판단력 장애가 있을 때도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4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